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종합이형 과수 이제 수학검수 방식에 대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과수를 공부하는데 이제 주로 공부해야 될 게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이제 착과수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 낙과피해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착과수조사하고 과중조사는 예전에 서술하라고 좀 기출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서술 하나보다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참다래나 밤 이제 가중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놔야 돼요. 이런 것도 시험에 한 번씩 잘 나와요. 요 과수는 과중조사를 해요. 저기 몇 개 이제 대추, 매실, 사과, 오미자 요런 것은 과중조사를 안 하는데 다른 품목들은 다 과중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참다래하고 밤에 가중조사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피해 구성 조사 있잖아요. 착과피해, 낙과피해 때 피해 조사할 때 과실 추출 방법 있잖아요. 요것도 시험에 간간히 잘 나와요. 요게 응용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나 감귤, 망감류 같은 거 이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숙지를 해 놓으시고, 요런 게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품목 중 이제 참다래 같은 것이 좀 특이하니까 면적으로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알아놓고, 참 수학계 시전 수확량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좀 알아놓으시고, 과수에서 이제 포도복숭아 자두 이런 것도 제외하고, 수학계 시에 이제 수확량 조사하고, 이제 두 번 사고 날 때 오류 검증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오류 검증은 실제로 출제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수학 개시 후 수확량 조사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조금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출로 이제 참다래 문제가 나왔고, 복숭아도 한 두 번 나왔어요. 이게 포도복숭아 자두랑 똑같은 거예요. 유자 이제 보험금 계산 문제, 요런 것들이 좀 기출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자, 요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시고, 적정보다는 좀 수월해요. 여건 이제 경우수가, 품목은 좀 많은데, 경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경우수가 많아가지고 복잡하게 막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정을 잘 해놓은 사람들은 과술은 적정보다 훨씬 수월해요. 자, 이제 품목별 수확량 조사 이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수확량 조사. 이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재로는 124페이지 보시면 돼요. 이거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하려면은 필요한 게 착과수 조사에 대해 해야 되고, 과중 조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 물론 이제 낙과수 조사도 해야겠죠. 이쪽 있는데. 이 착과수조는 이게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하는 거예요.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착과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해야 되고, 과중조사도 해야죠. 착과피해 조사는 이게 착과수조사하고 피해 구성 조사 있잖아요. 피해 구성 조사 해야겠죠. 이거 낙과피해 조사는 낙과수 조사하고 낙과피해 구성 조사 해야겠죠. 이것도 낙과피해 구성 조사 이런 것들. 이거 조사하는 거, 조사 방법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착과수 조사는, 수학전에 착과수 조사는 이 저가 후 착과수 조사와 똑같아요. 저가 후 착과수 조사와 조사 방법이 동일하거든요. 이쪽에. 이 대상은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된 농지 전건에 실시하는 거예요. 조사 시기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하고, 감귤, 망감류는 적과 종료 후에요. 적과 종료 후. 이게 좀 차이 나니까 구분해놔요. 감귤, 망감류는 적과 종료에 한다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적과전 종합에서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을 고려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과수는 동일 품종하고 수령만 고려를 해요. 재배 방식은 고려 안 하고. 자, 그거 좀 구분해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중조사. 예전에 과중조사에 대해 서술하셔 나왔는데, 최근에 그런 거 안 나오니까, 이제 자중조사 하는 거, 과실 추출하고, 이런 것들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품종별 수확기 실시예요. 품종별 수확기. 이거 과중은 다 따야 되니까, 품종별 수확기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과실 추출은 이거,
이제 과일을 이제 기본 샘플 과일을 추출해야 되는데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 품종별 20개 있는데 포도하고 감귤 망감 있잖아요. 농지당 30개. 다 품종별로 조사해요. 품종별 20개고 농지당 30개 이상으로 한다는 거. 한 품종이라도 그러면 농지당이니까 30개를 해야겠죠. 복숭아 자두는 40개 이상. 요게 좀 바뀌었어요. 작년에 60개에서 40개로. 자, 요런 것들 알아놓고. 그 다음에 평균 과중 사업과 농업의 출하 자료로 대체한다. 현장에서 가중조사가 어려울 거는 품종별 평균 과중을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너무 물러버려가지고 막 다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다 이럴 때는 어려울 때는 평균 과중을 써라는 거야. 조사 과중 안 쓰고. 근데 자두하고 감귤 망감류는 제예요. 감귤 망감류가 이게 좀 빠져있으니까 여기다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두하고 감귤 망감류는 그냥 현장에서 조사하라는 거죠. 또는 중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농업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가중조사를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전부 다 이게 농협에다가 이렇게 바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중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농협의 출하 자료도 이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사는 게 최초 과중조사를 여러 차례 한 번 가서 조사하는데 여러 차례 실시를 했어요. 실시했으면 최초 조사값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재조사나 검증조사로 이렇게 변경할 때는 재조사 검증조사 값을 사용하고. 자, 요거는 신규로 문구가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좀 체크 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과피해 조사는 쭉쭉 보시면 되고,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 시행해요. 그 다음에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의 종류와 가시로 상태 따라 누가 판단해요? 조사자가 판단을 하거든요. 조사시는 품종별 수확기에 각각 실시하거든요. 품종별 수확기. 근데 원래 이게 품종별 수확기에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요거 착과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좀 바꿔가지고 요렇게 조금 해놨거든요. 품종별 수확기에 실신다고. 근데 수입보장에서 포도는 착과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한다고 거기는 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그냥 교재에 있는 대로 품종별 수확기에 착과피해 조사한다. 요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착과피해 조사, 구성조사 할 때게 이제 품종별 20개 이상, 그 다음에 포도, 감귤은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40개로. 예, 과중조사하고 똑같아요. 요거 40개로 바뀌었거든요. 복숭아, 자두, 농지당 40개 이상으로 한다는 거. 요거 3개의 표본주에서 과실 추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낙과피해 조사는, 낙과피해는 여기 사고 접수 직후에 조사해야 되겠죠? 낙과니까. 요거, 근데 낙과피해 조사 할 때게 요거 종합형 과수는 표본조사가 원칙이에요. 적과전 종합은 전수조사가 원칙인데 이건 표본조사가 원칙이고 표본조사가 할 수 없을 경우에 전수조사한 거거든요. 예, 전수조사는 표본조사가 어려울 경우에 실시하거든요. 농진의 전체 낙과수는 세야 돼요. 전체 낙과수는 세고 품종별로 다 구분을 해야 돼요. 품종별로 세야 되거든요. 근데 품종별로 이렇게 구분이 어려울 거 있잖아요. 낙과수를 품종별로 구분해갖고 세기가 어려우면은 전체 낙과수만 세고 샘플 있잖아요. 100개를 추출해갖고 품종을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100개를 추출해갖고 A 품종 몇 개, B 품종 몇 개, 비율 있잖아요. 그 비율을 전체 낙과수에다 곱해갖고 하면 품종별 낙과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낙과피해 할 때는 이제 이것도 품종별 20개인데 포도하고 감귤은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그대로 있어요. 이건 요거는 안 바뀌었어요. 요렇게 해서 낙과피해 구성조사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계산할 때 어떻게 시행하냐. 첫째, 착과수 조사를 해야겠죠. 여기 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표본주 한 주당 착과수 하면 돼요. 그리고 착과량은 착과수에다 가중 곱하고 미보상 주스에다 주당 평년 수확량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요거 다 품종별로 하는 거예요. 품종별로. 감수량은 착과수 조사 이전에 착과피해가 발생했을 때 감수량 산출해야 되고 요거 하나 산출하고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 이후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착과, 낙과, 고사주스 감수량 산출하면 되거든요. 요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착과수 조사를 여기서 했는데 이전에 우박피해나 이런 것들 일소나 이런 것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착과피해 덜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감수량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품종별 수확기에 하니까 이렇게 감수량 산출해서 그 당시 조사 당시 착과수에다 착과피해 구성률을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착과수 조사 이후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출은 감수량에 나올 수 있는 착과, 낙과, 고사주수 감수량이 생겨요. 착과 감수량은 착과수에다 그 시점의 착과수에다 착과피해 구성률에다 맥스A 이전 사고 착과피해 구성률 있으면 맥스A 적용하고 가중 곱해주면 되고, 낙과 감수량은 낙과수에다 낙과피해 구성률에다 맥스에다 과중 곱해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고사주수 있잖아요. 고사주수 감수량은 여기 추가 고사주수예요. 추가 고사주수. 고사주수 한 주당 고사분 과실수에다 과중 곱하면 되거든요. 고사주수 한 주당 고사분 과실수는 문제 조건에서 주어질 거예요. 이건 주어지면은 주어진 거 쓰면 되거든요. 여기다는 맥스에 별도로 적용하지 마세요. 주어지면 주어진 값 쓰세요. 그 다음에 수확량은 이제 이 품종별로 착과량 합계해서 사고당 감수량 합계를 빼요. 근데 만약에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 접수가 없거나 피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없었을 때는 이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에서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중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계 빼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확 개시 이전에 사고가 없었으면은 감수량만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수확감소번호 보상 안 하고 피해 본분만 보상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포도복숭아자도 감귤 망감률 때 착과수 조사 이전에 사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항상 그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미보상 감사는 평년 수확량에 수확량 빼고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피해율은 평수미평으로 하면 돼요. 이제 보험금 못 본 거 피해를 해서 자기 부담금 빼주는데, 복숭아 있잖아요. 복숭아는 여기 이제 피해율 병해충 감수량 있잖아요. 복숭아만 병해충 감수량 별도로 산출해가지고 피해율 산출할 때게 여기다가 합산해 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추가 보장 보험은 포도하고 복숭아하고 감귤 망감류만 있어요. 추가 보장은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여기서 산출한 피해율이 있잖아요. 피해율에다 10%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 그리고 다음 넘겨서 병해충 감수량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그 병해충 조사 당시 착과수에다가 병해충 비율 있잖아요. 병해충 비율 곱하기 0.5 하면 돼요. 이게 낙과 감수는 낙과수에다가 이 표본과실 낙과수 병해충 비율 있잖아요. 병해충 비율 표본과실의 병해충 비율에다가 0.5 요렇게 하면 이게 병해충 감수량이 돼요. 병해충 감수량에다는 맥스A 같은 거 적용 안 해요. 맥스A 같은 거 이전사고 착과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랬을 때 맥스A 적용 안 한다는 거. 적용 안 해요. 이거 적용 안 하니까 병해충 감수량 이렇게 산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이제 가중소서 유무에 따른 수확량 계산 방법, 포도복숭아 자돌 감귤 망감류에서 여기 품종별 과중조사를 모두 실시했을 경우 품종별 착과량 산출은 착과량 합계 산출하면 되고, 품종별로 과중조사를 미실시한 품종이 있는 경우, 수확을 완료해버려갖고 과중조사를 안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미실시한 품종이 있잖아요. 미실시한 품종은 해당 품종 평년 수확량을 갖다가 착과량으로 사용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A, B 품종이 있는데 이 A 품종을 수확을 완료해버렸어요. 수확을 완료해가지고 과중조사 같은 걸 못했을 때는 이게 수확량 산출을 못하잖아요. 여기는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수확감소 방식에서 B 품종은 요렇게 해서 착과량을 여기 찾아야겠죠. 착과량. 요렇게. 그래서 수확이 완료된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하고, B 품종은 그대로 착과량 구해서 그렇게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과수 조사 전 이전에 사고가 났냐 안 났냐 따라가지고 사고가 났으면은 이거 품종별 평년 수확량으로 착과량에서 막 감수량 빼갖고 수확량으로 하고, 아니면 사고가 없었으면은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 합계하고 평년 수확량으로 비교가 큰 거에서 감수량 빼가지고 수확량으로 최종 잡아주면 돼요. 이 문제는 10회 때 시험에서 약간 응용이 갖고 나왔어요. 이쪽에 있는데,
다음에 이제 쭉 넘겨가지고 이제 포도 수입 보장도 똑같아요. 보험금 계산 방법, 포도 교재 이제 132페이지 보시면 돼요. 포도 수입 보장이라는 것은 수확 감소와 가격을 동시에 보장을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수입보장 수확량은 착관행에서 이제 사고당 감수량 빼고, 사고가 없었을 때는 착가수 조사 이전에 사고 없으면 평년 수확량은 착관행 큰 거에서 사고당 감수량 합계 빼주면 돼요. 이쪽에. 그래서 이게 착관행 산출 방법이라는 것은 그 포도 수확 감소 방식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까지는 동일하고, 피해율 산출할 때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에서 기준 수입 나눠주면 되거든요.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서 기준 가격 곱하고, 실제 수입은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소해서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있잖아요. 적은 걸로 실제 수입 잡고, 요렇게 피해율 산출하고 보험금 산출하고 요렇게 해주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이게 조심할 게, 추가 보장 보험금 줄 때 있잖아요. 보험가입금액에다 피해율에다 10%를 주는데, 추가 보장 있잖아요. 여기 수확감소 보장에 추가 수확감소 보장 피해율이기 때문에 평수미평으로 피해율 산출해가지고 여기에 10%를 주거든요. 그래서 수입보장에서 추가 보장 줄 때게 이 피해율에다 10%가 아니에요. 이 평수미평으로 산출한 거에다 10%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포도 수입 보장 방식에다 과중조사는 한 품종이라도 미실시한 품종이 있을 경우에 포도 수입 보장에서는 과중조사를 모두 실시해야 돼요. 과중조사를 모두 실시해야 돼. 모두 실시. 만약에 한 품종이라도 과중조사를 안 했잖아요. 수입 보장에서. 요랬을 때는 만약 과중조사를 미실시 품종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계약자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수확감소분은 보상하지 않고 가격 하락분만 보장을 해요. 가격 하락분만 보장하고, 계약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수입감소보험금 안 줘요. 이때는 안 줘버리거든요. 이쪽에. 자, 요거 조금 하나 체크하세요. 이게 수확감소 방식하고 포도 수입보장하고 틀려요. 과중조사 수확감소에서는 한 품종 안 한 것은 품종별 평년 수확량을 그 착관량으로 잡는데, 수입보장에서는 과중조사를 안 하잖아요. 안 했으면은 그 계약자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은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으로 봐가지고 가격 하락분만 보상을 해주고, 수확감소분은 보상을 안 해요. 그런데 계약자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보험금 자체를 안 주어버려요. 자체를 안 주니까 요거 좀 구분해서 좀 잘 알아놓으세요. 요거 만약에 이제 포도 수입 과정에서 착가수 조사 이전이나 이후에 보상하는 점에 피해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피해가 없는 것은 수확량은 저 착가수 조사 이전에 피해가 없고 후에도 없으니까 감수량은 0일 거 아니에요. 이건 0이 되고, 평년 수확량하고 착가량은 큰 거를 갖다 수확량으로 잡는데 그럼 어차피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착가량이 크잖아요. 이게 평년 수확량이 1000kg이고 착과량이 뭐 11,000kg이다. 그러면은 이게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을 넘어가면 안 되니까 평년 수확량으로 딱 잘라줘야겠죠. 여기에 뭐 착과량이 이렇게 적더라도 피해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없었으니까 평년 수확량하고 착과량하고 큰 걸로 하니까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이 돼버려가지고 요때 가격 하락분만 보상을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가 없을 경우 있잖아요. 포도 수입 보장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없었을 경우에는 가격 하락분만 보상을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밤 호두 등, 이거 이제 수확량 조사 교재 여러분들 134페이지 보시면 돼요. 134페이지. 요것도 이제 여러분 앞에는 쭉 보시고, 이제 요거는 각각 품종별 수확기에 실시하고, 수확기가 다른 경우 각각 실시해야 된다. 이게 품종별로 종합이용 과수는 다 품종별로 조사를 해야 돼요. 품종별로. 그 다음에 이제 착과수, 낙과수 조사하고, 이게 착과무게, 낙과무게 조사하는 거, 요렇게 조사했는데, 착과무게하고 낙과무게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대추 매수율 살구 오미자만 이렇게 조사를 하면 되겠죠. 이쪽은.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은 수확 개시 전 사고만 있을 때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표본주 주당 착과수에다 과중 곱하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1만에서 착과피해 구성률에다가 미보상 주수도 주당 평년 수확량 하면 이게 수확량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추하고 매실하고 살구 오미장 있잖아요. 이건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착과 무게 있잖아요. 주당 착과 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과중조사 할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표본주 전부 수확해갖고 표본주당 부당 한 주당 착과 무게 있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버리거든요. 이쪽에 여기 그 과중조사를 안 하니까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돼요. 이거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는 과중조사를 안 해요. 그리고 밤하고 호두 있잖아요. 밤하고 호두는 이 수확 개시 전에 그만 사고 나서도 낙과피해 있잖아요. 낙과피해 조사해서 낙과돼 갖고 수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다 합산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 낙과도 합산한다는 거 여기. 그래서 요거 밤하고 호두 낙과 분도 밤하고 호두는 왜 그러냐면 수확 개시 전이니까 다른 과일들은 다 못 먹는데 밤하고 호두는 좀 딱딱하니까 일부 수확을 할 수 있어서 그 시장에다 팔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밤하고 호두는 낙과피해 조사도 해서 낙과된 부분도 수확량에다 합산한다. 좀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수확량 그 조사할 때게 참다래 있잖아요. 참다래는 다 면적으로 조사해요. 면적으로. 참다래는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주 사다리꼴 면적의 착과수 낙과수 조사를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리고 이제 대추 매실 살구 있잖아요. 대추 매실 살구는 표본주 조사 착과량 조사 낙과량을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절반 조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대추 매실 살구 주당 착과 무게 있잖아요. 주당 착과는 표본주 조사 착과량에다 절반 조사일 때 2를 곱해주고 비대 추정 지수를 곱해주면 돼요. 비대 추정 지수는 매실만 해요. 매실만 비대 추정 지수 적용해요. 주당 낙과 무게는 표본주 조사 낙과량에다 곱하기 2에다가 표본주 수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이게 절반 조사할 때게. 근데 이 매실에서 있잖아요. 비대 추정 지수 낙과 무게에서 계산할 때는 이게 낙과 무게 계산할 때는 비대 추정 지수 적용 안 해요. 이 비대 추정 지수는 주당 착과 무게 조사할 때 있잖아요. 착과 무게 조사할 때만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해요. 왜 그러냐면 비대 추정시라는 과일이 더 굵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나무에 달려 있어야 좀 일찍 조사하니까 그때 수확기까지 비대 추정 적용하는 건데 낙과가 돼버렸다면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과일이 굵어지지 않으니까 비대 추정시도 낙과에다는 적용 안 하거든요. 자, 요거 하나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미자는 메타당 착과 무게는 이게 표본 구간이에요. 표본 구간을 선정하는데 이거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를 선정해요. 요거는 표본 구간 한 구간당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제곱미터 착과 무게는 표본 구간 조사 착과량에다 곱하기 절반 조사할 때 2하고 표본 구간 길이. 만약에 표본 구간이 8구간이다, 8구간이다, 그러면 이건 1m인가, 한 구간당 1m니까 이게 8m예요, 8m. 요런 거. 그래서 표본 한 구간당 그 길이 안 주어지더라도 요거는 1m로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돼요. 메타당 낙과 무게는 표본 구간 조사 착과량에다 표본 구간 길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미자는 착과 무게일 때 표본 구간에서 절반 조사가 가능한데 절반 조사할 때는 2를 곱해줘야죠. 낙과 무게에다는 절반 조사가 불가능해요. 절반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낙과 무게는 조사 낙과량 전부 다 가지고 조사한다는 거 그렇게 좀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과피해 낙과피해일 때 착과피해 구성조사 때 과실 추출하는 거 사실 이제 여기다 포도복숭아 감귤 망감류까지 다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포도 감귤 망감류 복숭아 자두 밤 호두 품종별 3개에다 품종별 표본주에서 품종별 20개 농지당 포도하고 감귤은 30개죠. 착과피해일 때게 복숭아 자두는 40개로 바뀌었고 밤하고 호두는 60개 이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 좀 알아놔야 돼요. 그 참다라고의 유제는 품종별 3개 이상의 포변주에서 100개 품종별로 100개 과실 추출해서요. 참다라고의 유제는 여기서 밤하고 호두는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요. 60개. 그 다음에 대추 매실 살구는 이 표본주별
표본 주별로 100개씩 추출해요. 표본 줄로 100개씩. 100개. 이 착가피의 구성조에 따라 대추매실 사고는 표본줄로 100개이고, 그 다음에 1000g. 1000g으로 이렇게 1kg이죠. 1000g으로 100개로 하던가 1000g으로 표본주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오미자는 이무에 3000g을 추출해서 피해 구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낙가피해 종사, 이게 포도, 감귤, 망감류, 복숭아, 자두, 밤, 호두, 품종별 20개고, 포도하고 감귤, 망감류는 30개고, 농지당. 그 다음에 복숭아하고 자두 있잖아요. 이거 40개가 아니고, 낙과는 그냥, 낙과피해 조사할 때는 그냥 60개로 해요. 밤하고 호두. 이거 60개로 한다는 거. 그 참단에는 품종별 100개 추출해서 하면 되고, 유자는 그 수확 개시 후에는 보상을 안 하니까 낙과 필요 없죠. 대추 매실 살구는 요거는 이제 낙과피해 조사할 때, 이게 낙과피해 조사할 때, 낙과피해 구성 조사할 때 있잖아요. 구성 조사할 때에 대추 매실 살구는 이거 표본 주별 100개가 아니에요. 품종별로 100개요. 품종별 100개 또는 1000g으로 조사한다는 거. 품종별 100개, 1000g. 자, 이렇게 알으세요. 오미자는 이무과실을 3000g으로 이렇게 조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낙과수 전소수사치 품종구별, 낙과수를 한 군데 모아도 품종 구분이 어려울 때 이무과실 있잖아요. 100개를 추천해서 품종 구분해요. 100개를. 요렇게. 근데 대추 매실 살구 있잖아요. 대추 매실 살구는 1000g으로 품종 구분한다는 거. 대추 매실 그램 1000g. 그러니까 낙과수를 갖다 표본조사가 원칙인데 한 군데 모아놨으면 전수조사할 때 전체 낙과수를 먼저 세야겠죠. 전체 낙과수가 몇 개인가 다 세야 돼요. 낙과수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품종별로 낙과수를 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못 했을 때는 이무과실을 100개를 추출해갖고, 이게 비례로 품종별 낙과수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추 매실 살구는 1000g으로 한다는 거. 자, 요것도 조금 하나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과중조사할 때, 여기 이제 과실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는 과중조사 안 하니까 필요 없고, 품종별 20개로 하고, 농지당 포도 감귤은 30개 이상, 그 다음에 복숭아 자두는 40개 이상, 나머지 품목은 60개 이상으로 해요. 그래서 이 과중조사할 때에 과실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품종별로 20개인데, 이제 포도하고 감귤은 똑같아요. 30개인데, 복숭아 자두가 40개로 착과피해 조사하고 똑같이 바뀌었어요. 40개라고, 나머지 품종들은 품목은 농지당 60개 이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밤은 요거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로 하는데, 과중조사하는 거 이거 알아놓으세요. 품종별 과실 개수를 분리하고 과립을 분리하여 지름의 길이를 기준으로 30mm 초과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30mm 이하 있잖아요. 이건 소가로 해서, 이게 소가는 해당 무게에 80%만 적용한다는 거. 80%만. 그 다음에 참단에는 품종별 20개, 그 다음에 농지당 이제 60개 이상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개별 과실, 과중이 50g 초과하는 과실과 50g 이하 과실을 구분해서 무게를 조사할 때 이때 50g 이하 과실 있잖아. 해당 무게 70% 적용한다는 거. 요런 거. 그래서 밤하고 참달에 있잖아요. 과중조사 방법. 요거 교재대로 그대로 조금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서술하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챙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달에 있잖아요. 표본구간 면적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참달의 면적. 참단에는 면적으로 다 조사를 하니까 윗변, 아랫변, 높이, 사다리꼴 면적 조사하려고 이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곱미터 착과량 있잖아요. 표본주 착과수 합계에다가 착과수에다가 계좌 가중 곱하고 표본 주수에다 주당 사다리꼴 면적 있잖아요. 주당 사다리꼴 면적으로 이렇게 표본 주수하고 사다리꼴 면적 곱하면 돼요. 사다리꼴 면적은 표본 한 구간당 사다리꼴 면적이에요. 표본 구간 윗변, 그 다음에 아랫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이게 사다리꼴 면적이에요. 사다리꼴 면적. 그리고 조사 대상 면적일 때는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면적 있잖아요. 주당 제식 면적이라고 면적이라는데, 주당 면적은 주당 주간거리하고 열간거리 있잖아요. 가로세로 곱해가지고 한 주당 제식 면적을 곱하거든요. 이쪽에. 표본 구간 할 때는 표본 구간 착과수 할 때는 사다리꼴 면적으로 하는데,
이 조사 대상 면적 구할 때 있잖아요. 요거는 한 주당 주간거리와 열간거리로 한다는 거. 요렇게 가로 세로 곱하고 면적 곱하고 주수 곱해서 전체 면적을 곱하는 거고, 표본 구간 면적할 때는 사다리꼴 면적을 한다는 거. 자, 그렇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 추정 지수 있잖아요. 매실의 비등 추정은 품종별 적정 수확일자, 조사일자, 매실, 그 품종별 과실 비대주 참조해서 품종별 비대주 조사하는데, 남고하고 백과하고 재래종 천매 있잖아요. 요거는 그 적정 그 품종별 일자별 비대 추정 지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 이외에 남고 백과의 재래종 천매 이외 품종이 있잖아요. 요건 비대 추정 지수 표에 없거든요. 없으니까 이건 남고 기준으로 비대 추정 지수를 적용해야 하거든요. 자, 요것도 이렇게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이렇게 쭉 보시고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이론 강의 때 한번 다 해줬던 부분이니까 한번 쭉 짚고 이렇게 조금 왔어요. 그래서 요런 거 과실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과중조사할 때 첫카피의 구성조사, 낮카피의 조사할 때 과실을 어떻게 몇 개씩 추출하는가, 이 품종별 종합형 가수에는 그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포도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보험금 계산하는 것도 조금 알아놓고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